네바다 사막 한가운데 미국 정부가 수십 년 동안 존재조차 인정하지 않았던 그곳이 있습니다. 바로 에어리어 51이죠. 한 과학자가 용기 있게 나서서 밝힌 바에 따르면 그는 S4라는 철저히 숨겨진 시설에서 근무했다고 합니다. 그 안에는 무려 9척의 예계 우주선이 보관되어 있었으며 각각은 중력을 스스로 예곡하는 신비로운 원소의 힘으로 움직인다고 전해집니다. 로즈웰 사건 당시 시신들을 옮기는 장면을 포착한 영상도 있습니다. 그 운송 과정은 일반 군사 규정을 훨씬 뛰어넘는 믿기 힘들 정도로 엄격하고 특수한 절차로 이루어졌습니다. 게다가 전직 내부 고발자의 녹음이 남아있는데 그는 생방송 중 갑자기 목소리가 뚝 끊겼고 그 이후로 영원히 소식이 끊겨버렸습니다. 정말로 오랜 세월 동안 우리 눈앞에 그대로 드러나 있었던 그 숨겨진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함께 그 깊은 미스터리 속으로 빠져들어 봅시다. 로버트 밥 라자르와 S4 시설. 현대 에어리어 51 신화의 진짜 시작은 여기, 소문이 아닌 한 사람의 실명에서 비롯됩니다. 1959년 1월 26일 플로리다에서 태어난 로버트 라자르는 방위 산업에서 경력을 쌓았고 고급 물리학 학위를 보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980년대 후반, 그는 에어리어 51 인근의 극비 시설 S4에 고용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의 첫 공개 인터뷰는 1989년 5월, 라스베이거스 KAS 방송국에서 저명한 기자 조지 넵과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얼굴을 가린 채 데니스라는 가명으로 등장했으나 나중에 본명을 공개했습니다. 라자르의 증언은 놀라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기술적이었습니다. 그는 S4 경납고 안에 9대의 원반형 비행체가 보관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경납고에는 특수 환기 시스템과 미기후 조절 장치가 설치되어 대기와의 반응을 막는다고 했습니다. 사용된 재료는 극도로 강한 합금, 적응형 투명 복합 재료, 그리고 기존 제조 기술을 초월한 내열 코팅이었습니다. 그가 설명한 추진 시스템은 원소 115를 기반으로 중력을 조작한다고 합니다. 비행체는 일반적인 방식으로 날아오르지 않고 측면으로 기울어지며 유연하고 탄력 있는 움직임으로 이동했습니다. 모든 시스템은 완전 자동화되어 있었으며 출력은 인류가 가진 어떤 기술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훗날 다른 사람들의 증언이 그의 일부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한 유출 영상에서는 목적을 알 수 없는 산속 시설로 트럭이 진입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또 다른 영상은 10대들이 촬영한 것으로 경계선 근처에서 정체불명의 인물이 은폐된 장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첫 번째 유출 영상의 출처는 나중에 열악한 상태로 발견되어 더 큰 유혹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라자르의 이야기는 수십 년 동안 한치의 모순도 없이 일관되게 유지되었습니다. 특히 2003년에 모스코뷴, 즉 원소 115가 합성되고 2016년에 공식적으로 주기율표에 추가되면서 그의 주장은 다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이 단순한 허구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제이로드, 에어리어 51 안에서 일했다는 외계인. 라자르가 문을 열었다면 제이로드의 이야기는 그 문을 완전히 날려버린 충격이었습니다. 1953년 미국 남서부 하늘에서 폭발음이 보고되었고 곧 물체 하나가 지상으로 천천히 내려오는 것이 목격되었습니다. 이틀 후 과학자 팀이 극비 보안을 뚫고 애리조나 킹먼 근처로 급파되어 추락한 물체를 해수했다고 합니다. 한 목격자는 그 현장을 극도로 통제된 상황으로 묘사했습니다. 군 경찰이 둘러싼 원반형 비행체는 지름 약 131피트, 약 40m로 거의 손상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 비행체와 관련된 4명의 존재가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회수 작업은 철저한 비밀 속에 진행되었고 비행체는 그루 무레이크, 즉 후에 에어리어 51로 알려진 곳으로 이송되었습니다. 4존재 중 오직 1명만 살아남았고 그는 제이로드로 명명되었습니다. 이후 주장에 따르면 제이로드는 에어리어 51에 머물며 미군 인원들과 함께 추락 기술의 역설계를 함께 작업했다고 합니다. 그는 완전히 자유롭지도 엄격한 죄수처럼 취급받지도 않았습니다. 다른 전직 직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제이로드는 지구에 갇힌 상황에 크게 괴로워했으며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간절한 마음을 숨기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가 결국 돌아갔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그와 접촉했다고 주장하는 한 사람은 의사소통이 소리가 아닌 직접적인 생각과 감정의 전달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경험은 마치 상대의 생각을 그대로 느끼는 듯한 인류 기술로는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연결이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제이로드나 이 사건에 대해 단 한 번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 동안 반복된 증언과 목격담을 통해 이 이야기는 결코 사라지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예개인 시신 운송 사건. 에어리어 51을 논할 때 현대 조사 시대를 열었던 그 결정적 사건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1947년 7월 뉴멕시코 로스웰 근처양 목장에서 랜처 맥 브라젤은 목초지에 흩어진 이상한 잔해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가볍고 금속성이었으며 알려진 어떤 알파벳이나 기술 표기와도 전혀 다른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로스웰 육군 항공기지 대변인이 처음 발표한 성명은 비행 원반을 회수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불과 24시간 만에 그 성명은 철회되었고 대신 기상 관측용 풍선이라는 설명으로 대체되었습니다. 로스웰 회수 이후 잔해와 함께 생물학적 물질이 에어리어 51로 이송되는 대규모 작전이 진행되었습니다. 증언에 따르면 그 생물학적 물질에는 인간이 아닌 존재들의 유해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수년간 연구자들 사이에서 돌던 한 영상은 바로 그 운송 장면을 포착한 것으로 보입니다. 화면 속에서는 특이한 크기의 시신 가방을 여러 명의 요원이 극도로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으며 이는 일반적인 군사 시신 처리 절차를 훨씬 넘어서는 수준이었습니다. 로스웰에 대한 공식 설명은 프로젝트 모굴, 즉 소련 핵실험을 감시하기 위한 극비 고고도 풍선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러나 로스웰과 에어리어 51의 연결은 단순한 추측이 아닙니다. 이송 기록, 회수 물질 분석 기지로서의 에어리어 51 역할, 그리고 1947년 사건 직후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일관된 증언을 통해 명확히 문서화되어 있습니다. MK브와 케니 비치. 에어리어 51을 둘러싼 사막은 단순히 비밀을 간직한 곳이 아닙니다. 그곳은 사람들까지 삼켜버렸습니다. 케니 비치는 미국 남서부의 외진곳과 버려진 장소를 탐험하는 하이커이자 온라인 콘텐츠 크리에이터였습니다. 2014년 11월, 그는 이전 하이킹에서 에어리어 51 경계 근처에서 발견한 동굴에 대한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 동굴 입구는 알파벳 M 모양이었습니다. 그는 동굴에 다가갈 때 설명할 수 없는 진동 같은 이상한 신체 감각을 느꼈고 가까이 갈수록 그 느낌이 강해져 결국 들어가지 않고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2014년 11월 10일, 그는 다시 세프 레인지 근처 넬리스 공군기지 인근으로 하이킹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수색팀은 그의 차와 휴대전화를 버려진 광산갱도 근처에서 발견했지만 그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케니의 실종 사건은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MK브는 공식적으로 발견되거나 인정된 적이 없습니다. 그의 마지막 하이킹을 둘러싼 정황은 수많은 추측을 불러일으켰으며 많은 연구자들은 에어리어 51 경계와의 근접성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요인으로 지적합니다. 케니가 보지 말아야 할 것을 우연히 목격했는지 아니면 사막이 그를 삼켜버린 것인지 만족스러운 답은 아직 없습니다. 케니는 사막에서 사라졌지만 에어리어 51이 숨기고 있는 것에 두려움을 느낀 사람은 그만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더욱 충격적입니다. 자, 여러분. 1997년 어느 깊은 밤, 심야 라디오에 살아있는 전설 아트벨의 프로그램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 통화는 초자연 현상과 미스터리를 다루는 모든 기록물 가운데 가장 치밀하게 분석되고 수없이 반복해서 듣게 되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익명의 한 남자가 자신을 에어리어 51에서 일했던 과학자라고 밝히며 반중력 시스템을 비롯한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첨단 기술 연구에 직접 참여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외계 생명체를 실제로 목격했으며 그들의 유해를 다루는 작업까지 맡았다고 털어놓았죠.
그 존재들은 결코 인간이 아니었으며 커다란 눈과 길고 가느다란 손가락을 가진 우리와 완전히 다른 생명체라고 묘사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다급함과 깊은 공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바로 뒤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문장이 자주 끊어지고 불완전하게 이어졌으며 비밀 정부 프로젝트에 대한 암시를 조심스럽게 흘렸습니다. 그런데 방송이 한창 진행되던 중 방송국의 위성 신호가 갑자기 완전히 끊겨버렸습니다. 수십 년 동안 마이크 앞에 서온 아트벨조차 내 방송 인생에서 이런 일은 처음이라고 나중에 고백할 정도로 충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 후로 그 남자는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신호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고 다시는 어떤 소식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이 녹음은 수많은 전문가와 분석가들에 의해 반복적으로 검토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의 목소리에 스며든 그 진심 어린 두려움을 결코 연기라고 볼 수 없다고 말합니다. 물론 이는 주관적인 해석일 뿐이지만 그에 대한 논란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에어리어 51을 둘러싼 끝없는 미스터리 속에서 그는 과연 어떤 운명을 맞이했을까요? 구글 맵스에서 발견된 에어리어 51의 미스터리. 현대 사회에서 누구나 인터넷만 연결되면 접근할 수 있는 도구가 에어리어 51에 대한 예상치 못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바로 구글 맵스입니다. 그룸 레이크 인근 사막의 위성 사진은 오랫동안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해왔으며 영상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끊임없는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2016년 연구원 스콧 웨어링은 에어리어 신안 근처 구글 맵스 이미지를 면밀히 분석하다가 충격적인 장면을 포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약 49피트, 즉 15m에 달하는 거대한 인간형 형체가 두 명의 작은 비슷한 형체 옆에 서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이미지는 순식간에 온라인 커뮤니티와 미디어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인 설명이나 답변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고 그 해석은 여전히 대중에게 맡겨진 채로 남아 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연구자가 에어리어 51 경계 근처에서 원형 구조물을 지목했습니다. 땅속으로 뚫린 듯한 구멍이 주변에 정교하게 배열된 돌고리로 둘러싸여 있었던 것입니다. 이 형태는 주변에 알려진 자연 지형과 명확히 일치하지 않아 숨겨진 지하 출입구일 가능성부터 목적을 알 수 없는 인공 구조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추측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러한 해석들은 그룸 레이크를 오랫동안 자세히 연구해온 위성 영상 전문가들의 분석과 함께 존재합니다. 그들의 관찰에 따르면 이 시설은 공개된 내용보다 훨씬 더 복잡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쪽 기지 경납고의 앞치마 구조는 항공기 날개 폭을 약 557피트, 즉 170m 정도로 제한하는 형태를 띠고 있어 일반적인 대형 항공기가 아닌 소형의 첨단 프로토타입을 위한 공간으로 보입니다. 또한 시설 주변의 다른 요소들은 사람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북위 37도 13분 45초, 서경 115도 48분 29초에 위치한 저류지는 비가 내린 후 물이 차오르며 특이한 패턴을 만들어내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쉽습니다. 그리고 북위 37도 14분 33초, 서경 115도 49분 06초에 있는 태양 차양 구역은 색 보정된 이미지에서 비정상적으로 진한 색감을 띠어 종종 잘못된 식별로 이어지곤 합니다. 이 모든 관찰은 결코 초자연적이거나 특별한 증거를 입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에어리어 신안시설의 복잡한 구조와 그 인프라가 공식적인 설명을 넘어서는 수많은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사실을 극적으로 보여줄 뿐입니다. 사막 한가운데 숨겨진 이 비밀의 공간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끝없는 호기심과 상상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비밀 기지 상공의 미스터리한 UFO 목격들. 여러분, 에어리어 51 위 하늘은 오랫동안 전 세계에서 미확인 공중 현상이 가장 꾸준히 기록된 장소로 손꼽혀 왔습니다. 그곳의 신비로운 공기는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뛰게 하며 아직 밝혀지지 않은 진실을 속삭이고 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2019년 6월, 용감한 등산객 무리가 티카부 피크를 오르고 있었습니다. 이 산은 에어리어 51 경계에서 약 26마일 떨어진 곳에 자리 잡고 있으며 높이는 무려 8,957피트에 달합니다. 그들은 그 전망대에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포착된 적 없는 장면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영상 속에는 헬리콥터들이 날아다니고 지상 차량들이 움직이며 고정익 항공기들이 기지 주변에서 완벽하게 조율된 패턴으로 작동하는 모습이 생생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익숙한 활동 한가운데 하늘의 정체를 알 수 없는 물체가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어떤 알려진 항공기와도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공중에 꼼짝없이 떠 있다가 놀라운 속도로 옆으로 미끄러지듯 움직였는데 이는 어떤 해전익이나 고정익 항공기라도 따라올 수 없는 움직임이었습니다. 결국 그 물체는 경납고 쪽으로 내려가며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같은 시기 캘리포니아에서 텍사스로 향하는 상업 비행기의 승객 한 명이 또 다른 충격적인 영상을 포착했습니다. 네바다 사막 상공의 순항 고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그 순간 카메라에 담긴 것은 그 지역의 어떤 알려진 지상시설과도 전혀 관련이 없는 무지개처럼 빛나는 불빛들의 패턴이었습니다. 그 빛들은 가만히 멈춰 있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간격을 유지한 채 대형을 바꾸며 부드럽게 움직이다가 갑자기 모두 동시에 꺼지면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목격들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아직 풀리지 않은 거대한 비밀을 전하는 듯한 가슴 떨리는 증거입니다. 검은 우체통. 이 영상 속에서 아무 표시도 없는 하얀 차량의 운전자가 에어리어 신안 근처 옛단 도로를 따라 늘어선 우체통들을 하나씩 살피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아낸 건 군사 작전으로 유명하고 민간인 출입이 극도로 제한된 그 황량한 사막 한가운데에 이런 시설물이 있다는 사실 자체였습니다. 이 우체통들의 존재는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질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군사시설이 주를 이루고 민간인의 접근이 거의 불가능한 지역에 왜 이런 것들이 설치되어 있는지, 그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이었습니다. 널리 퍼진 소문에 따르면 이곳 주변에 있는 검은색 우체통들은 미군이 사용하는 특별한 물류수단으로 여겨집니다. 고립된 지역으로 장비와 보급품을 보관하거나 전달하는 데 활용된다는 것입니다. 이 우체통들은 대개 어두운 색으로 되어 있고 때로는 USA 같은 식별 표시가 새겨져 있으며 사막 풍경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도록 배치되어 눈에 잘 띄지 않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요진 곳에 자리 잡은 탓에 일부러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 숨겨진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우체통들이 기밀 물자나 첨단 기술을 은밀하게 배포하는 시스템의 일부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더 극단적인 이론에서는 외계 현상과 관련된 소통이나 운송 수단으로까지 연결짓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들을 뒷받침할 만한 확실한 증거는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우체통들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단순한 호기심의 대상이 되고 있을 뿐입니다. 그 우체통들 자체도 충분히 신비로웠지만 그 주변을 지켜보는 사람들의 존재가 이 지역을 더욱더 접근 불가능하고 금지된 공간처럼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카모 듀드들. 카모 듀드, 캐모 두즈즈 라는 별명은 에어리어 51 주변 경계를 철저히 지키며 무단 침입을 막는 보안 요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별명은 그들이 입는 위장복이나 전술 복장에서 비롯되었는데 사막 지형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잘 드러나지 않도록 설계된 옷차림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들을 엄격하고 위압적인 존재로 느끼며 감시와 보안 작전에 특화된 장비를 갖춘 모습으로 기억합니다. 그들의 주요 임무는 시설의 비밀을 유지하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제한 구역의 경계를 따라 정기적으로 순찰을 돌고 주변 활동을 면밀히 감시하며 누구도 금지된 구역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관찰과 신속한 대응을 통해 그들은 시설의 안전을 지켜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보안 요원들은 에어리어 51 전설의 중요한 일부가 되었고 열성 팬 커뮤니티와 미디어에서 자주 언급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곳을 찾는 방문객들이 이들과 직접 마주치는 일은 드물지만 그들의 감시는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원격 감시와 은밀한 감시 활동을 통해 존재감을 유지하죠. 만약 누군가가 제한 구역을 침범하려 한다면 보안 요원들은 즉시 개입하고 지역법 집행기관과 협력하여 정식으로 구금하거나 체포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이처럼 철저한 감시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처의 작은 마을 하나는 여전히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자석처럼 작용했습니다. 그곳을 찾는 이들은
자신이 정말로 무언가 진짜를 목격했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라헬, 네바다. 네바다의 사막 한가운데 에어리어 51과 가까운 국경지대에 자리 잡은 작은 마을 라헬. 이곳의 인구는 한 번도 몇백 명을 넘긴 적이 없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평범하고 눈에 띄지 않는 곳 중 하나여야 할 이 마을이 오랜 세월 동안 군사기지의 비밀을 파헤치려는 민간인들의 끈질긴 관찰 활동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열정과 호기심은 결코 사그라지지 않았죠. 1996년 네바다 주 정부는 라헬을 지나가는 375번 국도를 예개인 고속도로로 공식 명명했습니다. 그 길을 따라 목격된 수많은 증언의 일관성과 빈도 때문이었습니다. 도로를 달리던 목격자들은 지상 레이더조차 추적하기 힘든 속도로 움직이는 물체들, 알려진 어떤 추진 시스템과도 맞지 않는 기동을 하는 불빛들, 그리고 소리 없이 나타났다 사라지는 비행 물체들을 목격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 장면들은 그들의 가슴에 깊이 새겨진 채 평생 잊히지 않는 기억이 되었습니다. 라헬 근처에 있는 외계인 연구센터는 이러한 조사자들의 모임 장소이자 이 지역에서 수집된 수많은 목격 기록의 보관소 역할을 해왔습니다. 수십 년 동안 쌓인 방대한 자료는 전 세계에서 가장 포괄적인 민간 차원의 이상 항공 활동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곳을 찾는 사람들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진실을 향한 간절한 열망을 품고 모여듭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증언이 아닌 자신의 눈으로 기지를 확인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는 사막 한가운데 한 곳이 있었습니다. 티카부 피크. 네바다 사막 깊숙이 에어리어 51에서 북서쪽으로 약 42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티카부 피크. 이곳은 제한된 군사 기지를 일반인이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전망대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해발 약 2730m에 이르는 이 봉우리는 멀리서도 기지의 활주로, 경납고, 그리고 주변 시설들을 방해받지 않고 바라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나 티카부 피크로 가는 길은 완전히 자유롭지만은 않습니다. 방문객들은 옛단 사막 지형을 지나며 토지 이용 규정과 안전 지침을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는 험준한 사막 환경을 헤쳐나가야 하며 등산객들은 충분한 준비와 함께 지정된 경로를 지켜 자연 환경을 보호하고 자신의 안전을 지켜야 합니다. 그 여정은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큰 도전이지만 많은 이들에게 잊을 수 없는 경험이 되었습니다. 수년 동안 이 봉우리에 오른 사람들은 다양한 이상한 관찰을 보고해 왔습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항공 물체들, 기존 항공기와는 다른 형태의 비행체들, 기지 안쪽에서 간헐적으로 번쩍이는 빛의 섬광들까지. 이러한 증언들은 에어리어 51을 둘러싼 신비로운 분위기를 더욱 짙게 만들었지만 여전히 개인적인 경험담으로 남아있으며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이곳을 찾는 방문객들에게는 신중한 여행 계획, 게시된 경계선 존중, 그리고 지정된 구역 내에서의 활동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규정을 준수하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 이 특별한 여정을 안전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곳에서 바라보는 먼 기지의 모습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끝없는 호기심과 설렘, 그리고 두려움마저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